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돈 고수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소개 인사 드릴 때 고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 낯설어요. 뭐, 계속 낯섭니다. 뭐, 항상 낯설어요. 제 입으로 고수라는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렇다고 이거를, 이게 그냥 별칭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말하는 저도 쑥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8월 5일 목요일 장입니다. 시장이 잘 움직였어요. 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상승 흐름입니다. 제가 어제 시황 얘기를 잠깐 해드릴 때 어떤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냐면, 지난 금요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진행되는 동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시총 대형주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밸류 매력이 있는 IT 쪽으로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하부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대형주단의 밑에 하부에 걸려 있는 관계 기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OLED 그다음에 핸드셋, 뭐 전체적인 IT 종목군들에 대한 온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뭐 생각보다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좀 기억이 나요. 이거는 물론 제 자랑은 아니고요.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뭐 전통적으로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0.97, 마이너스 0.97,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인가요? 마이너스 0.83 정도. 약간 좀 조정? 뭐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 뭐 쉬어가는 거겠죠.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반면에, 오늘 코스닥에 대한 수급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수급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 수급이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681억, 기관 애들이 1845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2391억 원의 순매수,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도 121억 원의 순매수가 지금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반등 부분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쉬어가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맥락군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뭐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2차원지 관련주들도 점핑이 좀 이루어지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속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어느 누구도 구경할 수 없었던 3,400포인트를 8월 중순쯤에는 달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물론 이제 8월 15일날 8월 9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은 자세히 안 드릴게요. 일단 그날 과연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기업의 총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산업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차치하고요.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짧게 뭐 시황 얘기는 잠깐 해드리긴 했는데, 뭐 이 부분들은 뭐 관심 있게 좀 들으실 분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정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항상 뭐 시장을 예측을 하고 맞추는 거에 저는 방점을 두진 않습니다. 그냥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내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뭐 내일 그렇게 움직여 줄 것이냐,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전략 자체가 조금 틀렸다, 또는 이제 다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게 저는 시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유지를 하실 분들은 정말 많은 공부를 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짧게 얘기해드리고, 오늘도 종목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제도 반도체, 세라믹 STF와 관련된 종목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5G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고, 도대체 5G가 그쵸? 작년도 한 해 진짜 어마어마하게, 2019년도 한 해 진짜 어마어마하게 2020년도 한 해, 그쵸? 2020년도죠? 한 해 어마어마하게 움직였다가 그 이후에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근 한 1년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을 좀 대표주들을 놓고 보게 되면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에 보여줬던 저가 자체를 깨지 않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주가의 트리거 역할이 좀 부진할 뿐인 거지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06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에이스 테크놀로지에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에이스 안테나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에이스 테크놀로지와 분할 합병을 통해 가지고 현재 에이스 테크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분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지국 안테나, 그리고 기지국용 RF 장비,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용 안테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RF 커넥터 등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신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국내 5G 통신 장비 업종 내에서 특정 고객사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뭐 삼성전자에도 나가고, 뭐 통신사, 뭐 우리는 SK텔레콤에도 나가고, KT나 LG 플러스에도 나가고, 또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 통신사에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 전략거래선의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 에스테크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사업 구조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2분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적자 규모를 대폭 줄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BEP에 근접하는 수익성을 이번 2분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뭐 그것만큼 이제 털 거 다 털어냈다는 얘기야. 더 이상 이제 털 게 없어. 깨끗해졌어요. 이제 사업만 하면 돼. 실적만 되면 돼. 그러면 주가는 그에 화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제 낮아지는 저가죠. 저가 자체가 계속 높아지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고가도 마찬가지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뭐 일봉이라든지 주봉을 놓고 보시더라도 주봉도 확연하게 사이드로 좀 기잖아요. 그쵸? 2021년도 5월달에 대한 저가 부분들, 그리고 2021년도 6월달에 대한 저가 부분들, 그쵸? 그리고 8월달 들어서 가지고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아요. 1.99%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런 팬들이 좀 이어지고 IT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쵸? 이제 기본적인 SOC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이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 모멘텀들 또 발생이 되거든요. 5G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면은 관련된 뭐 시장 상경도 좋아지고 있고, 기업 내부에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기업 내부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또 국내외에서 5G에 대한 투자 자체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분기 같은 경우는 해외 전략거래선 그리고 북미 이동 통신사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바이든 정부의 SOC 인프라 투자액이 그리고 상하원을 다 통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출액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얘들 지금 2분기 에이스테크의 1분기 2분기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이 에이스테크가 이 정도야? 라고 하실 거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 마이너스 159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6억입니다 2분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3, 16억. 끝났죠 여러분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적자폭이 상당히 적어지죠.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플러스로 전원만 이루어지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흑자전환하는 기업들의 주가 턴어라운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규모 구매 자금 확보가 좀 이루어졌고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자금 조달 500억 정도 가량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대금 결제 조건 자체가 매우 유리해졌다. 그래서 국내의 전략거래소 내 매출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원활한 영업 현금에 대한 흐름 확보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재무구조 안정을 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는 결과물들이 좀 있어요. 3분기에 대한 예상 실적 자체를 추이를 한번 좀 켜볼게요. 네, 연간 추이를 한번 보죠. 연간 추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연간 추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연간 추이. 에이스테크 연간 실적에 대한 추이 자체가 2021년도 좀 올랐다가 2020년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을 때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분기 실적에 대한 스토리들도 예상치들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상치들도 짜잔 보이시죠, 여러분들? 2분기 3분기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좀 보이시나요? 3분기 4분기 뭐 물론 이건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밸류 매력 가지고 지금 IT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5G 쪽도 못 들어오라 본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자의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놈들이 좀 틈만 있게 되면은 매집 물량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에이스테크의 뭐 상승폭이 다른 IT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뭐 낮게 보이실 분들도 좀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장중에 계속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서 그리고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후발주로 5G 애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타이밍이 오긴 왔구나. 저희가 사실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리딩을 막 하면서 에이스테크를 최근 들어서 한 두 번 정도를 수익을 좀 냈었거든요. 그때마다 좀 아쉽다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제가 진입을 하는 그런 이제 타이밍들인데 만약에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번에는 좀 다른 그림들 제 개인적인 바람인가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참 상당히 조금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뭐 이 평간에 뭐 기술적인 분석은 얘기 안 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평선이 어떻게 돌파가 되고 지금 뭐 접점이 만들어지고 뭐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되고 MACD가 어떻게 되고 뭐 OBV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들은 각자가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술적 분석은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 어느 누가 시작을 해도 거기서 거기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똑같이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어떠한 섹터에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의 타이밍이 정말 최적의 타이밍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뭐 페이크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다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 분석만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에이스테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 1분기, 2분기 실적 다 발표됐고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만 반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천천히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뭐 매매 결과들이 좀 나오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에이스테크 1분기, 2분기 실적 안 좋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SOC 투자가 통신 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에이스테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거래선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500억 재무구조에 대한 안정화 부분들이 요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번 대규모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클리어 됐다. 그렇다라고 되면 지금서부터는 날아갈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날아간다는 게 주가가 날아간다는 개념보다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액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이스테크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이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인가요? 알람이죠? 알림이죠? 네,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항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 언제든지 댓글 제가 보는 대로 답글을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전 매매 그러니까 저희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냥 뭐 조금 자금이에요. 조그만 자금이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매매할 때마다 그 클립들을 잘라가지고 제가 재생 목록, 실전 매매 재생 목록 안에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저도 지금 수익이 안 나가지고 빨리 포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만 끝!